복주머니 줄까? 설날 전날 밤이었다. 할머니, 눈이 조용히 내리던 시골 마을 초등학교 4학년 민수는 할머니 집 안방에서 귤을 까먹고 있었다. 민수야, 밤늦게 밖에 할머니! 나가면 안 된다. 할머니가 창문을 닫으며 말했다. 왜요? 할머니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설날 밤엔 아이 이름 할머니! 부르는 게 돌아다녀. 민수는 피식 웃었다. 에이, 귀신 이야기죠? 할머니, 하지만 할머니 얼굴은 웃지 않았다. 절대 대답하면 안 돼. 할머니, 그날 밤 11시. 민수는 잠이 오지 않아 할머니! 이불 속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누가 왔어요? 그때였다. 툭툭. 창문 두드리는 소리. 민수는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 민수야. 낮고 쉰 목소리. 할머니, 복주머니 줄까? 민수는 심장이 철렁 할머니! 내려앉았다. 창문 밖엔 검은 그림자가 서 있었다. 커다란 복주머니를 할머니! 들고.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목 부분이 이상하게 할머니! 길었다. 마치 사람 머리를 억지로 늘여놓은 것처럼. 민수야. 할머니, 툭. 창문에 복주머니가 부딪혔다. 세뱃돈 줄까? 민수는 숨도 쉬지 할머니! 못했다. 그 순간 방문이 벌컥 열렸다. 할머니였다. 할머니, 눈 감아. 할머니가 소리쳤다. 할머니, 동시에 창문 밖 그림자가 천천히 웃었다. 히익. 사람 웃음이 아니었다. 비닐 찢기는 소리 같았다. 할머니, 할머니는 소금을 창문에 뿌리며 중얼거렸다. 데려가지 마라, 오래 걷도 안 할머니! 된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할머니, 저게 뭐예요? 할머니,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작게 말했다. 할머니, 복주머니 괴물이다. 그리고 창문 아래를 가리켰다. 복주머니 하나가 놓여 있었다. 붉은색이었다. 할머니, 천천히 꿈틀거리고 있었다. 복주머니 안의 손.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어젯밤 일을 꿈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창문 아래엔 정말 붉은 복주머니가 있었다. 할머니는 얼굴이 새하얘졌다. 손대지 마. 하지만 민수는 이미 만져버렸다. 복주머니 안에서 뭔가 움직였다. 툭, 툭. 살아있는 것처럼.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끈을 풀었다. 그리고 안에서 작은 손 하나가 튀어나왔다. 깍. 민수가 비명을 질렀다. 손은 어린아이 손이었다. 파랗게 얼어 있었고 손톱엔 피가 끼어 있었다. 할머니는 급히 부적을 태워 복주머니에 넣었다. 그러자 안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 엄마. 민수는 얼어붙었다. 저거 사람이에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그럼 뭔데요? 데려간 아이들이다. 민수는 숨이 막혔다. 할머니는 오래된 이야기를 꺼냈다. 30년 전. 설날 밤마다 아이가 사라졌다고 했다. 사라진 아이들은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밤에 누군가에게 이름을 들었다. 그리고 복주머니를 받았다. 한 번 받으면 끝이다. 왜요? 그날부터 계속 부르거든. 그 순간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민수야. 민수의 얼굴이 굳었다. 나왔네. 할머니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눈 내리는 골목 끝. 검은 한복을 입은 거대한 존재가 서 있었다. 그리고 이번엔 복주머니를 여러 개 들고 있었다. 전부 꿈틀거리고 있었다. 이름 3번. 괴물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골목 끝에 서서 민수 집만 바라봤다. 절대 대답하지 마라. 할머니는 방문마다 팥을 뿌렸다. 놈은 이름을 3번 부르면 들어온다. 민수는 겁에 질렸다. 그런데 밤 1시.
또 목소리가 들렸다. 민수야. 민수는 이불 속으로 숨었다. 민수야. 창문이 덜컹거렸다. 민수야. 순간 철컥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할머니 얼굴이 굳었다. 세 번째다. 거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터벅 터벅. 분명 집 안이었다. 민수는 떨며 방문 틈을 바라봤다. 그리고 봤다. 문 아래로 검은 그림자가 지나갔다. 그 그림자는 발이 없었다. 질질 끌리듯 움직였다. 툭. 방문 앞에 복주머니 하나가 놓였다. 안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 살려줘. 민수는 울음을 참지 못했다. 그때 복주머니 안에서 눈 하나가 떠졌다. 잡혀간 아이들. 할머니는 민수를 데리고 뒷산 당집으로 향했다. 무당 할머니가 막을 수 있을 거다. 눈보라 속 산길. 하지만 당집 안은 이미 엉망이었다. 부적이 찢겨 있었고 바닥엔 복주머니들이 널려 있었다. 그리고 가운데 무당이 죽어 있었다. 목에 붉은 끈이 감긴 채. 민수는 울먹였다. 이제 어떡해요. 그 순간 뒤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깔깔깔. 민수가 돌아보자 검은 그림자들 사이로 아이들이 서 있었다. 하지만 얼굴이 이상했다. 눈이 없었다. 입만 찢어지게 웃고 있었다. 복주머니 줄까? 아이들이 동시에 말했다. 그리고 천천히 민수 쪽으로 걸어왔다. 아이들 손에는 전부 복주머니가 들려 있었다. 꿈틀, 꿈틀. 안에서 무언가 움직였다. 복주머니 속 얼굴. 민수와 할머니는 간신히 당집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자 더 끔찍한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다. 거실 천장. 거기에 복주머니 수십 개가 매달려 있었다. 그리고 전부 흔들리고 있었다. 툭, 툭. 무언가 안에서 발버둥치는 소리. 민수는 공포에 질려 하나를 잘랐다. 복주머니가 바닥에 떨어졌다. 천천히 열렸다. 안에는 사람 얼굴이 들어 있었다. 엄마. 살아 있었다. 얼굴만. 숨 쉬고 있었다. 민수는 비명을 질렀다. 그 얼굴은 천천히 말했다. 도망쳐. 그 순간 천장에서 동시에 목소리가 들렸다. 찾았다. 복주머니들이 한꺼번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설날 새벽 3시. 할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놈은 설날 새벽 3시에 아이 하나를 데려간다. 왜요? 복을 채우려고. 민수는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곧 알게 됐다. 복주머니 안은 비어있는 게 아니었다. 사람의 복을 빨아들이는 것이었다. 복을 빼앗긴 아이들은 점점 몸이 사라진다. 그리고 마지막엔 복주머니 안으로 들어간다. 시계는 새벽 2시 47분. 밖에서 북소리가 들렸다. 둥, 둥. 창밖. 괴물이 집 앞에 서 있었다. 이번엔 얼굴이 보였다. 얼굴 전체가 붉은 천으로 꿰매져 있었다. 그리고 입 부분만 벌어져 있었다. 천천히 괴물이 입을 열었다. 민수야. 입속엔 수십 개 아이 얼굴이 붙어 있었다. 전부 울고 있었다. 마지막 세배. 할머니는 마지막 방법을 말했다. 세배를 받으면 놈은 돌아간다. 민수는 떨었다. 괴물한테 세배한다고요? 대신 절대 고개 들면 안 된다. 새벽 2시 59분. 괴물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천천히 복주머니들을 질질 끌며
민수는 눈물 흘리며 절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아주 가까운 곳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 들어. 민수는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민수야. 엄마 목소리였다. 죽은 엄마 목소리. 민수는 결국 고개를 들고 말았다. 그리고 봤다. 괴물 얼굴 안에 엄마 얼굴이 있었다. 웃고 있었다. 복주머니 속 아이.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조용했다. 하지만 민수는 사라졌다. 사람들은 실종됐다고 말했다. 경찰도 찾지 못했다. 그리고 몇 년 후, 다른 설날 밤, 한 아이가 창문 소리를 들었다. 툭, 툭, 복주머니 줄까? 창밖엔 검은 그림자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옆, 작은 아이 하나가 복주머니를 들고 있었다. 받아. 그 아이 얼굴은 민수였다. 입이 찢어진 채 웃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중국 조심하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주세요.